안녕하세요. 저희는 신경언어장애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생 김솔조예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2024년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랭귀지 앤 커뮤니케이션 디스올더에 게재된 논문으로 뇌졸중 후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경두계 자기자극, 즉 RTMS와 음악 치료를 병용했을 때의 언어 기능 및 우울증 개선 효과를 다룬 무작위 대조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서론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21%에서 38%는 실어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유창성 실어증은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로 환자들은 느리고 힘든 발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환자의 삶의 질 저하와 함께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후 실어증이 있는 성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실어증이 없는 성인보다 약 7.4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실어증 치료를 위해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악 치료, 특히 멜로디 억양 치료나 노래 부르기 같은 중재는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의 언어 기능 개선에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RTMS는 특정 뇌 부위를 비침습적으로 자극하는 기술로 언어 치료의 보조적 수단이나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RTMS와 음악 치료를 병용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예비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고주파 RTMS와 음악 치료를 병용한 사례가 한 건 보고되었을 뿐 저주파 RTMS와 음악 치료의 병용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뇌졸중 후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저주파 RTMS와 음악 치료를 병용했을 때의 임상적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저주파 RTMS와 음악 치료를 병용한 치료가 전통적 언어 치료나 음악 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단일 맹검 병렬 무작위 대조 시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뇌졸중 후 좌측 대뇌방구에 병변이 국한된 18세 이상의 오른손잡이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 60명이었습니다. 대상자들은 초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자들로 인지 능력이 정상이며 그 외 질환 없이 안정적인 의학적 상태로 보고된 자들이었습니다. 대상자들은 20명씩 세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모든 그룹은 3주간 주 5회 30분씩 전통적 언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음악 치료 그룹은 여기에 환자 맞춤형 노래 부르기 등 단계적인 음악 중재를 30분 더 시행했습니다. 병용 치료 그룹은 전통적 치료와 음악 치료에 더해 우측 브로카 상동 영역의 1Hz의 저주파 RTMS 자극을 20분간 받았습니다. RTMS 치료 중 경미한 현기증을 보인 병용 치료 그룹 환자 2명이 음악 치료 그룹으로 이동하여 중재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분석은 전통적 치료 그룹 20명, 음악 치료 그룹 22명, 병용 치료 그룹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 그룹 간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언어 및 우울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언어 기능은 중국어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를 사용하여 자발화 청각기의 따라 말하기, 이름대기 및 실어증 지수를 측정하였고, 중국어판 보스턴 실어증 진단 검사를 통해 기능적 언어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우울 수준은 환자의 언어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관찰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중국어판 뇌졸중 실어증 우울증 설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통계 분석은 데이터 유형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그룹 간 연속형 변수 비교에는 아노바 또는 맨휘튼이 U 검정을 사용하였고, 범주형 변수 비교에는 카이 제곱 검정 또는 맨휘튼이 U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사후 분석으로는 봄페로니가 사용되었으며 언어 기능과 우울 수준 개선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중재 후 세 그룹 간 결과를 비교한 표입니다.
웨스턴 실어증 검사의 하위 항목인 자바라, 청각이해, 따라 말하기, 이름대기 및 실어증 지수와 보스턴 실어증 진단 검사를 통해 측정한 기능적 언어 수준까지 모든 언어 기능 평가에서 세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뇌졸중, 실어증, 우울증 설문지로 측정한 우울 수준 역시 세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룹 간에서 나타난 차이인지 사후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언어 기능에서 병용치료 그룹은 전통적 치료 그룹에 비해 자바라, 청각이해, 따라 말하기, 이름대기 등 모든 언어 항목과 기능적 언어 수준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반면 음악치료 그룹은 전통적 치료 그룹과 비교했을 때 따라 말하기 기능에서만 유의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용치료 그룹과 음악치료 그룹 간의 언어 기능을 직접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우울 수준입니다. 병용치료 그룹과 음악치료 그룹 모두 전통적 치료 그룹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병용치료 그룹은 음악치료 그룹보다 우울 수준이 더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언어 기능의 개선 정도와 우울 수준의 개선 정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즉, 언어 기능이 많이 향상될수록 우울 수준도 많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의입니다. 음악 치료가 전통적 언어 치료와 비교하여 따라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킨 것은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다만 자바라나 이름대기 등 다른 영역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연구자들은 중재 기간이 3주로 짧았으며 대상자들이 부분적으로 이해 능력이 보존된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였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에서는 병용치료 그룹과 음악치료 그룹 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전통적 치료 그룹에 비해 병용치료 그룹이 모든 언어 영역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는 점은 임상적으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저주파 RTMS가 음악 치료의 효과를 보강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실어증 환자에게 RTMS를 적용하는 방식에는 큰 논쟁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좌방구 손상 후 과활성화된 우방구를 저주파로 억제시키는 방구 간 경쟁 모델에 근거했습니다. 반면 선행 연구 중에는 우방구를 고주파로 활성화시켜 보상 작용을 유도했을 때 멜로디 억양 치료와의 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저주파와 고주파 자극의 효과가 모두 보고되고 있어 뇌졸중 경과 기간이나 병변의 크기에 따라 어떤 자극이 최적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울 수준입니다. 병용 치료가 우울 수준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음악 중재 자체가 주는 긍정적 정서 효과와 더불어 언어 기능 회복을 통한 사회적 참여 증가가 우울감 감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뇌영상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실제 신경학적 회복 메커니즘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음악 치료는 노래 부르기에 초점이 맞춰져 멜로디나 리듬 같은 특정 요소의 효과를 세분화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뇌 영상 기술을 접목하고 음악 치료의 구성 요소별 효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